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맛보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이고 알기 쉬운 개념이면서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랑 B를 맛보기로 살아있다. 그러면은 상대가 A를 두면 내가 B를 두고 상대가 B를 두면 내가 A를 둬서 대마가 살아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랑 나랑 한 수씩 번갈아 가면서 두잖아요. 나 혼자 2번, 3번 줄 수 없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10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A랑 B를 맛보기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상대가 여기 우하기를 뒀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뒀어.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이쪽 귀를 둔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쪽 귀를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귀가 지금 초반에는 변보다 효율적이고 중앙보다 효율적인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맛보기를 이미 일상 속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심자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맛보기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고 맛보기를 본다고 내가 처음에 첫 수를 1000원에 두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귀를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귀퉁이는 2개씩 차지했어요. 그런데 맛보기로 귀를 2개씩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수를 둔 그 곳의 가치가 봐보세요. 이런 경우에라도 내가 두고 싶을 만큼 좋은 자리면은 말이 되겠죠. 그쵸? 이거는 약간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보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귀를 두는 게 당장 급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상대방이 두면 여기 두고 상대방이 여기 두면 여기 두고 해가지고 이제 귀를 2개 차지하면 되는데, 그 수순을 바꿔서 내가 차지한 이 중앙이라는 자리가 나중에 귀퉁이 먼저 차지했을 때도 두고 싶은 자리면은 그 수순을 바꿔서 내가 중앙을 먼저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별로죠. 집을 짓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앙은 초반에 둘 리가 없는데, 요런 식으로 맛보기를 이용해서 초반, 중반에 내 작전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맛보기를 잘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하고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 선택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게끔 하기 때문에 상대가 생각을 1이라도 더 하게 되겠죠. 그런 게 중후반,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선택지를 상대방에게 주면서 나는 둘 곳 두는 그 자체로 뭔가 전략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수들은 이런 거를 잘 활용합니다. 정석 가운데서도 맛보기 개념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소목의 한 칸 걸침 정석이에요. 나일자 걸침에 한 칸 협공해서 이렇게 나와 끊는 정석.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자, 여기서 A랑 이쪽 젖히는 거랑 이쪽 움직이는 거랑 맛보기로 두고 있습니다. 100이. 따라서 흑이 이쪽 한 점을 제압하잖아요. 그러면 100은 이쪽을 지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석의 일단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석들에 이런 A랑 B 맛보는 자리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변 쪽의 예시를 또 보시면은 여기서 100이 이렇게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것이 왜 좋은 수냐? A랑 B를 맛보기 때문이죠. 그쵸? 이쪽을 빠지면은 100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따라서 이렇게 두는 수. 상대방이 어디를 두건 간에 내가 다음에 둘 곳이 있는 그런 수를 맛보기에 좋은 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전 예시를 통해서 맛보기 개념을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참고도는 오다케 선생님의 그 포석 이론이라는 정말 오래된 책이 있어요. 한 40년? 40년 된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초반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돌려서 블루스파 찾는다. 그거는 지금 요 시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다케 선생님의 선택은 어디였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지금의 베스트는 여기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를 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 같으면은 여기서 눈 딱 감고 어디 둘래? 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를 걸칠 것 같아요. 왜냐? 넓은 쪽이고 귀가 지금 화점에 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걸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흙이 받으면은 뭐 3-3을 팔 수도 있겠고 뭐 들여다 볼 수도 있겠고 뭐 정석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쪽 정석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도 커 보이지만 여기가 또 상대적으로 흙돌이 놓이면은 여기가 또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게 뭐 오다케 선생님의 수보다 별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오다케 선생님의 선택은 어떤 거였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두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좁아 보이죠? 좁아 보이지만 여러분 좁은 것이 결코 넓은 것보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자기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둑은 좁지만 견고한 안정적인 모양 형태를 갖추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판 전체적으로 이 바둑 끝날 때까지 힘을 뻗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모양 중에 하나가 지금 오다케 선생님이 선택한 이 수입니다. 자, 이걸로 지금 이 자리는 너무 훌륭해요. 일당백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커진 자리는 어디냐? 이쪽입니다. 흙으로 하여금 여기를 두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백은 이쪽을 둘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둔 수의 의미는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언급드렸던 생뚱맞게 첫 수를 1000원에 뒀을 때 맛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둬본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 의미로 맛보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좋은 자리를 둔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아셨죠? 이런 수는 지금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초반이라고 넓은 자리 가야지, 큰 자리 가야지, 급한 자리 물론 급한 자리 가야죠. 하지만 뭐 그런 여러 그 초이스 중에서 이런 그냥 한 수의 가치로 너무너무 훌륭한 이런 수를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바둑은 한 수씩 두는 거라 맛보기로 내가 다음 큰 자리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흙은 지금 이쪽이 가장 빛나는 자리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뒀고 다음에 백은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도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여기보다는 여기 흙 진영을 깨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큰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흙은 이쪽을 안정시켰는데 백은 이쪽을 벌렸습니다. 이쪽을 소홀히 한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수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 높게 벌린 거고요. 높게 벌린 이유는 그냥 두 칸 벌릴 수도 있지만 다음에 흙이 손 뺐을 때 걸치는 자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수죠. 자, 요거는 지난 강의하고도 연결되는데 사선에 이렇게 돌이 놓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수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쪽에 계속해서 두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뭐가 주어져요? 선수가 주어져. 그러면은 또 발빠르게 다른 데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충분히 백 입장에서는 요 장면에서 맛보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좁지만 굉장히 빛나는 자체로 빛나는 이런 자리를 선택할 수 있더라. A랑 B를 맛보고 그쵸? 조금 더 진행시켜 볼 거예요. 여기서 A랑 B를 맛보는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높게 간 수는 의미는 뭐냐? 이 B라는 큰 자리를 크게 만든 의미가 있다. 만약에 그냥 벌렸으면은 뭐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예요. 제가 당당하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가 큰 자리로 되었기 때문에 A랑 B가 맛보기네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그냥 손 빼면은 여기가 아픈데 봐보세요. 여기를 선수로 만약에 흙이 여기를 뒀다고 치면 이 교환 자체로 백이 돌이 여기 놓인 게 훨씬 이득이죠. 애초에 다른 데 뒀을 때 여기를 얻어 맞은 것보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높게 둬서 3선에 다가오는 수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내가 선수를 잡는 이런 작전, 요것도 지난 시간 강의랑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인데요. 흙 입장에서 어디를 두면 좋을까? 뭐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갈라치는 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갈라치는 수는 이거야말로 맛보기에 전형적인 예시인데요. 바로 일로 다가오면
아래쪽으로 두 칸 벌리고 일로 다가오면 일로 두 칸 벌리겠다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정 가운데 내가 두 칸 벌릴 자리를 양쪽으로 확보한 후에 갈라치는 거죠. 요게 이제 맛보기에서 나온 그런 선택지인데, 자, 이렇게 뒀다고 치고요. 좀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100의 다음 선택. 자, 이 바둑을 보시면은 지금 큰 자리가, 물론 지금 이쪽을 두고 있지만 여기가 끝난 다음에 어디가 큰 자리예요? 바로 여기 3-3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해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100은 위로 둘 것인가 아래로 둘 것인가. 이럴 때 위쪽에 굉장히 큰 자리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100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밑으로 받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큰 자리를 만들어서 다음에 여기 벌리는 수가 굉장히 좋죠. 선수를 잡고 이렇게 뭐 큰 자리를 가는 그런 작전을 충분히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밑으로 받는다면 흑에게 여기 아래쪽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흑이 손을 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높게 둬가지고 A랑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아야겠죠. A랑 B를 맛보기로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시입니다. 102차례인데요. 어느 자리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지금 이렇게 다가서는 수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다가간다면 흑은 이쪽을 넓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놓이고 보니까 상변의 가치가 엄청 더 커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좌변 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상변을 둔다면 흑은 좌변을 둘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100은 이쪽 다가서는 수도 좋아 보이고 이쪽 벌리는 수도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의 장면인데요. 여기서 오타케 선생님이 보여주신 정답도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바로 이쪽을 가만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A랑 B 큰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두지 않고 생뚱맞은 데를 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만약에 이쪽 큰 자리를 둔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역공을 하는 수가 이제 겁났던 거죠. 이런 식으로. 축이 좋을 망정 이렇게 한 점을 빵 따냄 주고 넉 점을 잡으면은 이 돌의 가치가 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아직 백돌은 살아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곤마로 몰릴 확률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역습을 당하는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방지를 한 것이죠. 여기를 더 놓고 이제 다음 큰 자리인 A와 B를 맛보겠다는 거죠. 흑이 이쪽을 두면 100은 이쪽을 다가서가지고 이렇게 뛰는 수, 바로 이 수가 맛보기를 활용한 굉장히 고급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을 상대방한테 넘기면서 나는 좋은 자리, 급한 자리, 내 돌을 돌보는 자리를 두는 거죠. 이 수 하나로 뭐 맛보기의 개념도 설명되고 또 큰 것보다는 급한 자리라는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초반의 꿀팁도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 맛보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한 자리, 내 약한 돌을 돌봐도 충분히 큰 자리가 둘 중에 하나는 내 손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수가 정말 두고두고 음미해 보면 좋을 그런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맛보기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사선으로 높게 둬서 상대방을 3선 날일자 다가오는 돌로 유인을 해서 선수를 잡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작전, 또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좋은 자리, 급한 자리를 내가 둬놓고 A와 B, 큰 자리를 맛보는 그런 전략까지 맛보기를 활용해서 조금 바둑의 수순을 조금 비틀 수 있는 그런 팁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못 다 보여드린 예시를 가지고 맛보기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